공무원이 6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주시가 사태 진화에 나섰지만 비난 여론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시중 지사가 미국 출장에 나섭니다. 이미 협약을 맺었던 기업과 협약을 맺기로 해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북이 화해 급물살을 타면서 제천시가 조성한 금강산 과수원이 재개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잠이 든 50대가 숨졌습니다. 밀폐된 차 안 온도는 100도 가까이까지 올라가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청주시 공무원이 연초 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개인적인 비리에 불과하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청주시 공무원 이모 씨는 지난 2010년 연초 제조창 매입 과정에서 KTNG 용역업체로부터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뇌물 사건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정도가 오가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큰 액수입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 돈을 전혀 쓰지 않고 자신의 증권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주식 투자 명목으로 부하 직원 등에게 1억 3천만 원을 빌렸다 갚지 않아 지난해 감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가 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상납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초 제조창 매입 과정에 대해서도 의혹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청주시는 애초 이 건물과 토지를 250억 원에 사들이려고 했지만 매입 직전 평가 금액은 이보다 100억 원이 더 많은 350억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자 청주시는 이 씨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기자회견까지 열어 당시 매입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며 이 씨의 개인적인 비리임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상으로 서류상으로 지금 문제가 없었다는 걸 저희들이 확신이 섰기 때문에 오늘 해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지만 청주시의 해명에도 비난 여론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물론 충북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청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시중 지사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처음으로 미국으로 외자 유치를 떠납니다. 그런데 과거 협약기관과 또다시 협약을 맺어 재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자 유치를 위해 이시종 지사가 미국 현지에서 체결하는 MOU, 즉 양해각서는 모두 3개, 외국인 교육기관 마그넷스쿨의 오송 설립과 제약사 티슈진의 오송 투자, 주방기기 제조업체 하우저의 진천 투자 협약입니다. 이 가운데 마그넷스쿨과 티슈진은 지난 2009년 충청북도와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마그넷스쿨은 당시 충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2012년에는 초중등 과정을 개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We believe that we'll start construction on the school this year in 2010 and possibly have the school ready to go in 2012. 그러나 민선 5기 들어 오송 구상이 변경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늦어지며 사업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계속 그 줄을 안 놓고 있었죠. 다시 이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개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협력 MOU를 쓴 거죠.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티슈진과는 공장 터를 오송 1단지에서 2단지로 변경해 5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다시 맺습니다. 티슈진은 하여튼 경제자유구역 지정되고 첫 투자 유치를 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자 유치가 진척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과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시중 지사가 이곳 경제자유구역에 좀 더 진전된 내용의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재탕 협약이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셈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청원군과 충주시 공무원 노조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 요구와 관련해 충청북도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에 따라 공무원 정원은 당의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을 시군에 배분할 근거 규정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직 인사 문제는 시군 공무원 노조와 직접 협의할 사안이 아니며 다만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적정 인력을 시장 군수와 협의해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낮에 차 안에서 자던 50대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여름철 밀폐된 차량 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원의 한 마을 상점 앞 도로. 그제 오후 2시 40분쯤 인근 주민 51살 박모 씨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 씨는 술을 먹고 창문도 열지 않은 채 5시간 가까이 차에서 잠을 자다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더우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이쪽 평수석 문을 열어둔다고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변해 있더라고요. 한낮에 밀폐된 차 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고 상황과 비슷한 조건으로 온도를 재봤습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50분인데요. 차량 내부 온도는 48도로 바깥보다 무려 16도나 높게 나왔습니다. 뜨거워진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실내를 달궜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실험에서도 한여름 밀폐된 차량의 내부 온도가 최고 92도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환경에 장시간 머물면 산소가 부족해져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장의 맥박이 빨라진다든지 호흡곤란 같은 이렇게 또 생길 수가 있고 어떤 이렇게 밀폐된 환경에 노출이 되면 또 저산소적 같은 것 등에 의해서 폐에도 같이 영향을 받는 거죠. 전문의들은 지병이 있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는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연일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되는 가운데 다목적 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자력에 비해서 발전량은 적지만 피크타임에 가용할 수 있는 발전기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전력 수급 경보 준비 단계가 발령된 충주댐 상황실.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오후 2시를 넘기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언제 있을지 모를 전력 거래소의 요청에 대비하며 발전량을 확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지만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 유동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충주댐에서 1시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전기는 40만 킬로와트. 넉 대의 발전기 가운데 보통은 한두 대만으로 전기를 생산하지만 요즘은 서너 대까지 가동하며 수요에 맞추고 있습니다. 또 야간이나 오전보다 낮 시간대에 집중하며 이른바 피크타임에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관심 경보가 내렸던 지난 5일에는 한 대를 제외한 모든 발전기가 가동됐습니다. 전력 수급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서 대기 상태인 발전기를 가동하여 전력난 해소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연간 8억 4천만 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우리나라 다목적 댐 가운데 발전량이 가장 많은 충주댐. 일부 원전의 중단과 전력 수요 급증에 맞춰 수력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주말인 오늘은 가끔 구름량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이어지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충북 소식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